반갑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특히 오늘은 또 간만에 배터리 논문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카본 나노 튜브에 대해서 한번 또 질문을 해주셔서 계속 연구는 학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상용화라는 아직은 조금, 근데 많이 진보는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근데 어떤 카본 나노 튜브에 대한 내용과 테슬라 배터리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만에. 근데 제 채널이 아마 초중반에는 이제 테슬라가 참 제프당 교수와 논문도 많이 쓰고 급진적인 진보를 통해서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제가 기술적으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 완전히 좀 정체된 느낌이 있는데 그것과 또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댓글에서도 잘 알려주셨듯이 가격을 올려버렸더라고요. 이제는 FSD가 12,000불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르기 며칠 전에 다행히 커스터머 서비스와 연락이 어느 정도 돼서 결국은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10,000불에 제 모델 S 5대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차가 계속 이 딜리버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한 면도 있죠. 워낙에 리딩하는 그룹이고 차가 워낙 매력적이니까 다른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좀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다 차 주문하면 다 오래 기다리는 거,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인기 있는 모델은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너무 또 그렇게 비판만 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주변 상황도 봐야 되니까 항상 주변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절대적으로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차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는 좀 깝깝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 사람들이 이 오토노머스 비클에 대한 어떤 밸류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댓글에서 보면 저 역시도 그거를 느끼죠. 이 채널을 유지하면서 보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오토파일럿의 안전성이라든지 전방 주셔야 되고 핸들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테슬라를 소유하지 않으셨던 거나 잠깐의 어떤 시승만으로 그걸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장기간 운전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거고요. 현대기아차의 주행보조만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이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벤츠만 하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때 참 10년 전에 나왔을 때는 혁신이었는데 10년도 더 됐군요. 그때 발을 뛸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장기간 보유해 보면서 발만 떼도 정말 피로감이 줄고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요.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정말로 진짜 이 운전에 대한 로드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자명해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더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오랫동안 보유하고 오랫동안 운전해보면 볼수록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안전이면 안전, 편의성이면 편의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거겠죠. 그런 거 플러스 경쟁사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식도 갖고 있고 투자한 회사로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좋기도 하지만 또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애증의 관계이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시장이 아직 발전하려면은 좀 그래도 이 회사를 좀 견제해 줄 만한 회사가 필요한데 여전히 많이 경쟁사들이 좀 올라오긴 했죠. 그래도 이런 스텔란티스 CEO는 여전히 전기차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나 비판을 가할 수 있으면 가한다든지 좀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발언을 심심치 않게 전기차로 간다 그러다가도 일종의 정치적인 게임을 너무 많이 합니다. CEO가 얘기하긴 좀 무리면은 그 관계자가 얘기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기차에 가는 건 시기상조라든지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니까 아직 이 전기차의 장점을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는 엄청난 스텔란티스가 합병된 회사죠. 진짜 여러 브랜드들을 집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 그런 크라이슬러 했던 브랜드들이 다 여기다 지금 들어가서 엄청나게 크게 돼서 이분이 저보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참 정치적인 발언을 이렇게 많이 한다.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전기차의 어떤 흐름은 자율주행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도 뭐 배터리 만들면 환경을 해친다 그러는데 그것도 논문을 통해서 제가 수백 번 증명을 했죠. 아무리 비싸게 전기를 생산해도 그래도 환경 영향이 덜합니다. 내연기관보다 어떻게 하더라도.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뭐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면 격차가 당연히 줄겠지만 엔진을 더 작게 만들고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재미와 편의성, 파워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건 동의하기가 참 힘들고요. 지극히 내연기관 회사들이 닥친 문제들 때문에 CEO들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셜 리스크도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솔라셀이라든지 아직 테슬라는 보조금 없이 잘 팔지만 이제 보조금이 여전히 살포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가죠. 전기차가 아직은 꽤 쓸만한 전기차들은 그렇게 싼 편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비싼 물건을 사는데 거기에 정부 이제 세금이 투여되니까 소셜 리스크 정도는 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뭐 저런 의미로 한 건 아니겠지만 확대 해석해 보면은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대규모 이제 실직, 그러니까 전기차에 부품이 적게 들어가고 자동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뭐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 대세는 전기차임은 자명하고 여전히 환경에 대해서 배터리 만드는데 당연히 환경 오염이 있지만 내연기관 대비해서 우리는 차악을 뽑는 거니까요. 훨씬 낮고 효율도 낮고 여러모로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이제 경쟁사 이야기를 한 김에 포드도 이제 실적 발표 보니까 리비안에 투자를 해서 장부상 거의 10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이득을 취하셨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로 치면 10조 원이죠. 정말 투자 한번 제대로 했다. 근데 이게 지난 4분기 데이터거든요. 근데 지금 리비안 주식이 별로 안 좋죠. 장부상이 어떻게 내려갈지 아니면 뭐 팔았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원래 포드의 시가총액을 추월해서 말이 많았는데 요즘 포드가 장난이 아니고 리비안이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여전히 포드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다 리비안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트윗과 이제 배터리 전략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요 사실을 빼먹었군요. 자, 12,000불로 올린 거는 저는 이제 미국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한정돼 있고 다른 나라는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FS 베타가 빨리 지금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와 함께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죠. 디스커션, 이 토론을. 이게 만불의 가치를 하느냐 마냐. 내 아버지께서도 이거면 이렇게 좌회전해주면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하니까 역시 귀신 같습니다. 절대 사기업은 특히 테슬라는 어떤 가능성을 같이 껴서 팔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을 벌써 제가 판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가격을 올리는 그렇지만 요 부분은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subscription 아까 그 트윗에서 나왔는데 제가 뭘 빼먹었는데 구독 가격은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구독하는 가격이 싸 보입니다. 200불 정도인데 매달 200불 그러니까 하나라면 24만 원에 육박하는데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 사는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또 이제 저건 가격을 안 올리니까 저 구독하는 것들이 가격이 좀 매력적이다. 근데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또 포인트가 뭐냐면 테슬라는 귀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구독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독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가격을 안 올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산 사람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넣는다고 하면은 그냥 다 업프런트로 다 사버린다라는 거죠. 이제 배터리 얘기를 하기 전에 계속 일론 머스크 트윗도 이제 중간중간 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도 큰 관심은 없지만 계속 스타링크 위성은 계속 쏘고 있다라는 점, 계속 늘고 있다라는 꾸준히 빨리 스타쉽이 완공돼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아마 폭발적으로 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더 크겠지만 매번 수십 개씩 계속 위성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하루빨리 좀 서비스가 돼서 저도 빨리 좀 받아봐서 좀 리뷰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케이블 인터넷도 전에 얘기했듯이 서비스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위성 인터넷에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테슬라의 배터리 전략과
카본 나노 튜브인데요. 논문을 좀 리뷰한 논문을 뭐 예전 논문들이 훨씬 더 이렇게 어떤 기본 컨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무려 이미 리뷰 페이퍼가 2012년입니다. 거의 뭐 10년 전이죠. 카본 나노 튜브는 훨씬 옛날에도 발견이 됐고 상용화나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고 꽤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테슬라가 쓰겠냐?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이런 잡 오프닝을 이렇게 서칭만 해보더라도 테슬라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현실적인 생산, 굉장히 잡 오프닝이 늘었고요. 옛날에는 몇 명만 이렇게 뽑았는데 진짜 이제 거의 뭐 배터리 회사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봅니다. 잡 오프닝 보면 그건 완전히 그냥 배터리 회사고요. 모듈이라든지 특히 셀, 뭐 재료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전혀 이제 아카데믹한 냄새가 안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차세대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만 보더라도 실험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요. 뭐 시뮬레이션 상으로 어떤 재료 선정이라든지 요즘은 AI 도움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학계에서 핫하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리얼 월드 AI의 선두주자인데 잡 오프닝만 보더라도 그런 거엔 별 관심이 없고 실제 만들어진 셀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실제로 현재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좀 퍼포먼스를 좀 늘린다든지 뭐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에서 그냥 옵티마이즈 및 조금씩 나가는 정도. 카본 나노 튜브를 써야 되는 큰 이유는 현재는 그래파이트죠.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가 그래파이트 계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이제 배터리용 이런 그래파이트 계약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료를 다 모으고 있죠. 근데 이 그래파이트는 용량을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흑연이죠, 흑연. 그래파이트가 이런 탄소가 판형으로 층층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리튬 아이온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배터리를 잠시 이렇게 보면 또 리마인드 할 겸 이제 리튬 아이온이 왔다 갔다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타고 근데 요 그래파이트 에노드에 사이사이에 리튬이 끼는 그래서 영어로 이거 인터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사이에 리튬이 많이 들어가면 용량이 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는 데다가 여기 보면 every second carbon hexagonal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촘촘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많이 못 늘리는데 카본 나노 튜브를 쓰게 되면은 왜 쓰겠습니까? 이게 더 들어가니까 쓰겠죠. 근데 그냥은 안 되고요. 그 메탈 나노 파리클을 좀 같이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CNT 카본 나노 튜브가 약간 글루화돼서 이런 파티클과 섞여서 이런 좀 더 리튬을 다 잘 업졸션 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용량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문제가 거의 대량 생산이 좀 힘들었는데 요즘은 꽤 생산을 합니다. 근데 퀄리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본 나노 튜브를 이렇게 길게 만들기보다는 짧게 만드는 게 더 대량 생산하기가 쉽고 그리고 그냥 그걸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리튬이 거기 어떻게 이제 들어갈지 그걸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렇다고 최근 이런 한국에서 계속 이런 걸 연구를 하시고 좋은데 논문을 쓰시는데 그걸 이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면은 그리고 다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오래됐고 뭐 구닥다리라고 개념 자체만 얘기하는 거지 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간 설명이 맨날 빠져서 뭐 이제 비하하는 것이 들릴 것 같아서 그런데 논문을 쓰려면 굳이 꼭 새로운 개념을 안 해도 됩니다. 기존의 개념의 그런 실험 데이터를 더 퍼포먼스를 좋게 만든다라든지 극단적으로 보면 CNT가 이렇게 보면 캐패시티 퍼센티지 대비해서 볼티지가 드랍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래파이트는 굉장히 플랫하죠. 이것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이제 그래파이트 같이 볼티지가 좀 이제 스테이블하게 되는 계속 그런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연구해 가면서 성능을 계속 진전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은 있다. 발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국 소비자한테 전달되려면 어느 정도 그런 티핑 포인트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뭐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카본 나노 튜브가 막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그래서 옛날 막 믹서기에 갈고 뭐 온갖 뭐 이런 비스무리한
그래핀 뭐 많이 생산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만 따져보면은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초과학을 왜 해야 되냐면은, 지금 아까 보셨듯이 리튬이 이런 판상 구조, 이런 그래파이트에 인터컬레이션 된다라든지 카본 나노 튜브에 어떤 나노 파티클과 섞여서 리튬이 업졸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키네릭 에너지를 계산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그런 원자 하나하나의 이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스코픽하게는 거의 예측이 되는데 하나하나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석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들 만한 기술, 그냥 대충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서 그냥 뿌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옵저션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소량,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넣으면 팽창하니까 조금씩 넣는다든지, 이러고 이게 뭐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뭐 값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조금씩 섞어보고 용량이 느나 안 느나, 뭐 리텐션은 어떤가, 이런 리유저빌리티, 어떤 계속 사이클 돌려보면서 괜찮은가, 그러니까 실험적인, 그러니까 테슬라 잡 오프닝도 다 실상 그런 거에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기초과학을 왜 해야 되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원자들의 흐름, 움직임들, 이런 것들의 이해가 없이는 퀀텀 점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를 그래서 투자하는 거고요.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이 안에 뭐 이제 디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왜냐면 항상 완벽하게 만드는 건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패브리케이션, 만드는 이런 나노 기술들도 올라와 줘야 되고, 결국 이런 원자 하나하나의 흐름과 컨트롤, 어떻게 놓는지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은 전고체 배터리, 뭐 CNT를 넣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퀀텀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다 한 방에 모조리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전에는 기본 컨셉은 원자 하나하나, 전자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이드로 터지는 반응들을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넣어보고 되나 안 되나,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그냥 empirically 아는 거죠. 그냥 해보는 거지. 이런 것들의 베이스가 없이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없이는 퀀텀 점프는 힘들다. 근데 현재 테슬라는 현실적인, 굉장히 프랙티컬한, 학계에서는 AI를 접목해서 어떤 배터리 퍼포먼스를 막 늘리려는 그런 시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AI를 이끌어가는 테슬라는 그거보다는 이 배터리에서는 실험적인 일을, 실제 테스트하는 것들을 이제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진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언제 한번 저도 인구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빡세게 해가지고 이걸 영상을 만들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분이 이제는 일본의 인구 감소도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왕이면은 한국의 인구 감소를 좀만 옆으로 오면은 대한민국 보이고, 좀 한국이 얼마나 급속하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 일론 머스크 입에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진짜 기대가 엄청 되는데요. 왜냐면 일본이 지금 birth rate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life expectancy는 85세 굉장히 impressively 하이한다고, 높다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머지않아 미래에, 지금 일본 실제로 인구가 줄고 있죠. 그래서 이제 6,800만으로 이제 거의 뭐 반토막 날 거다. 그래서 뭐 ghost town and city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옆에 조금만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직 일론 머스크가 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일론 머스크 트윗에서 한국이 인구 문제로 나올 거라는데 한 100원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심각한 문제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인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무지무지 많고, 이것도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저도 한번 장심하고, 근데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